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효는 살리고 잠은 지키는 ADHD 수면관리 로드맵입니다. ADHDI는 일반 아이에 비해 수면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약 37-70%가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ADHDI의 수면장애는 과도한 행동, 낮 시간 피로, 집중력 저하,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증상 악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단 및 치료 접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대표적 수면장애 형태입니다. 불면증, 잠들기 어려움, 자주 깸. ADHDI의 약 1-3이 만성적으로 잠들기 어려워하며 밤중 각성도 더 잦습니다. 수면 무호흡 및 코골이,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인한 코막힘에서 기인하며 산소 부족이 전전두엽 기능, 저하 및 행동학습 장애와 연관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이 증상들은 ADHD의 과잉행동 및 bedtime resistance, 취침 거부를 악화시키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 낮 졸림증, 취침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향 및 낮 시간 졸림이 흔히 동반되어 피로, 집중력 저하, 정서 불안정을 유발합니다. 이 임상적 특징과 진단적 시사점입니다. 수면 문제가 ADHD 증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면 장애를 동반한 소에서는 반드시 수면 패턴 및 수면 질에 대한 정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잉 행동, 집중력 감소, 학습 능력 저하 등은 ADHD 진단과의 상호작용성이 크므로 ADHD임을 의심할 때 수면 장애를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합니다. 실제 수면 장애를 교정했을 때 행동이 차분해지고 집중력 및 학습 능력 개선 사례가 흔하게 관찰됩니다. 3. 실천적 제한입니다. ADHD와 수면 문제의 공존율이 높으므로 부모와 의료진은 아이의 수면 습관, 코골이, 하지 불편감 등 증상을 꼼꼼히 관찰해야 하며 필요시 수면 다원 검사 등의 진단이 권고됩니다. 수면장애의 치료가 ADHD 증상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ADH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수면 장애와 ADHD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ADHD-I의 약 50.70%가 수면 문제를 동반하며 수면 부족은 ADHD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ADHD가 없는 아이에게도 ADHD와 유사한 행동을 유발 가성 ADHD 합니다. 아이가 산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보다 혹시 잠을 잘 못 자서 코골이, 구호흡, 늦게 자는 습관 등 ADHD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 문제가 해결되면 ADHD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I의 50-70%가 수면 문제를 겪을 만큼 두 질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단순한 잠투정이 아니라 뇌의 각성 조절 문제나 생물학적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장애가 소아의 뇌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ADHD 증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4가지 핵심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1. 전두엽 기능 저하, Executive Function Deficit입니다. 수면 부족의 가장 취약한 뇌 부위는 전전두엽, Prefrontal Cortex입니다. 이곳은 뇌의 CEO 역할을 하며 충동을 억제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집행기능 Executive Function을 담당합니다. 메커니즘,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의 포도당 대사량이 감소하고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결과 브레이크 고장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이는 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충동성, 지루한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며 주의력 결핍,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ADHD의 핵심 증상과 생물학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2. 역설적 과잉 행동, Paradoxical Hyperactivity입니다. 성인은 잠이 부족하면 무기력하고 졸려하지만 Hyperactivity, 소아는 반대로 과잉 행동, Hyperactivity를 보입니다. 이를 역설적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 아이의 뇌는 졸음을 이겨내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감각 자극을 입력받아 뇌를 깨어있게 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결과 아이는 피곤할수록 더 산만해지고 더 많이 뛰고 잠들기 직전에 오히려 흥분 상태, 하이퍼 아라우설가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 도파민 보상 회로의 교란, 도파민의 디스펑션입니다. 수면과 ADHD는 모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메커니즘, 수면 부족은 뇌의 도파민, 수용체, D2의 가용성을 떨어뜨립니다. 뇌는 부족한 도파민 자극을 보상받기 위해 더 강하고 즉각적인 자극을 찾게 됩니다. 결과 스마트폰, 게임 등 즉각적인 보상에 집착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충동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과 도파민 농도를 조절하는 약물이라는 점을 볼 때 수면 부족은 약물 치료 효과마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일주기 리듬 지연, Circadian Rhythm Delay입니다. ADHD-I는 일반 아이보다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 있는 수면 위상 지연, Delayed Sleep Phase 경향이 큽니다. 메커니즘,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되어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야 하므로 만성적인 수면 박탈, 슬립뎁 상태가 됩니다. 결과 사회적 시차증, 소셜 제트락을 겪으며 오전 시간에 멍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학습 태도 불량으로 이어져 ADHD 증상으로 오인받거나 실제 증상이 악화됩니다. 주요 수면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I의 수면 문제는 단순히 안 자려는 고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늦게 자는 올빼미형, 지연성 수면 위상, 입 벌리고 코 고는 아이, 수면 무호흡, 다리가 불편해 뒤척이는 아이, 하지불안 증후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코골이나 다리 불편감은 의학적 치료 수술, 철분제 복용 등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으며 덩달아 ADHD 증상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I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4가지 주요 수면장애 유형과 그 구체적인 증상입니다. 1.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 Delayed Sleep Phase Syndrome, DSPS입니다. ADHD-I의 생체 시계는 또래보다 2-3시간 뒤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올빼미형이라고도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수면 위상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원인,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일반인보다 늦은 시간 밤 11시, 새벽 1시에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주요 증상, 밤 10시에 억지로 눕혀도 잠이 안 와요. 눈이 말똥말똥해요 라고 호소합니다.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듭니다. 아침 기상전쟁, 아침에 깨우기가 매우 힘들고 오전 시간에 멍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2. 수면호흡 장애, 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한 주간 졸음이 소에게는 과잉 행동과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 마치 ADHD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가성 ADHD. 원인,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잘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구호흡, 코를 골거나 숨소리가 거칩니다.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몸부림이 심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아침에 입이 말라 있고 입냄새가 납니다. 3. 하지불안 증후군, RLS 및 주기적 사지 운동증 PLMD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과 철분 부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운동장애입니다. ADHD-I에 약 40%까지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RLS, 잠들기 전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하거나 근질거리는 불쾌한 느낌이 들어 다리를 움직여야만 해소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주기적 사지 운동증 PLMD, 잠든 후에 다리를 규칙적으로 20-40초 강역 툭툭 차거나 떠는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깹니다.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간지러워요 라며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성장통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침대 시트가 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3바 행동성 불면증 Behavioral Insomnia입니다. 신체적 원인보다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나 심리적 저항 때문에 발생합니다. ADHD-I은 호기심이 많고
통제받기를 싫어해 취침 시간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취침 거부, 물 주세요, 화장실 갈래, 책 한 권만 더 읽어줘 라며 자는 시간을 계속 미룹니다. 수면 개시 연관 장애, 부모가 옆에 누워 있거나 등을 긁어줘야만 잠이 들고 자다가 깼을 때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5. 치며 체크리스트, 우리 아이 수면은 어떤가요? 입니다. 부모님께서 관찰하실 수 있는 시간대별 증상입니다. 잠들기 전 다리가 아프다거나 이상하다고 호소하는가? 하지불안증 후군입니다. 자라고 하면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는가? 행동성 불면증입니다. 수면 중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를 고는가? 수면 무호흡입니다. 이불을 다 걷어차고 심하게 굴러다니는가? 주기적 사지 운동입니다. 아침 낮 깨우면 짜증이 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가? 지연성 수면 위상입니다. 차만 타면 바로 잠이 드는가? 수면 부족입니다. ADHD와 수면 문제로 인한 유사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의 수면 부족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가성 페이크, ADHD 증상을 유발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산만함과 충동성은 매우 흡사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발생 시기, 신체 증상, 상황별 반응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산만하다고 해서 바로 ADHD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잠 타면 자는지, 코를 고는지, 아침에 유독 힘들어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가성 ADHD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진짜 ADHD와 수면 문제로 인한 유사 증상을 구별하는 4가지 핵심 감별 포인트입니다. 1. 진짜 ADHD 대 수면 부족형 가성 ADHD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상의 일관성과 신체적 피로 징후입니다. 아침 기상, ADHD아이는 벌떡 일어나거나 깨자마자 활동적이지만 가성 ADHD아이는 깨우기 매우 힘들고 오전 내내 멍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과잉 행동 패턴, ADHD아이는 하루 종일 지속되지만 상황 불문, 가성 ADHD아이는 오후나 저녁이 될수록 심해짐집니다. 피곤할수록 더 날뛰임, 집중력 저하, ADHD아이는 흥미없는 과제는 처음부터 안 하지만 가성 ADHD아이는 처음엔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멍해집니다. 수동적 상황, 차량 이동, TV, ADHD아이는 지루해서 몸을 비비꼬고 떠들지만 가성 ADHD아이는 조용히 잠이 듭니다. 낮잠을 잘 안 자는 나이임에도. 신체 징후, ADHD는 특별한 신체적 이상 없으나 가성 ADHD아이는 다크서클, 구호흡, 입 벌림, 코골이, 성장 부진이 있습니다. 2. 상세 감별 포인트 4가지입니다. A. 자동차 여행 테스트, The Car Ride Test입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감별법 중 하나입니다. 진짜 ADHD, 차 타서 가만히 있는 것을 고문처럼 느낍니다. 끊임없이 말을 걸거나 몸을 움직입니다. 절대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수면 문제, 차의 진동과 백색 소음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듭니다. 초등학생이 낮에 차만 타면 잔다면 야간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B. 오전 베르스 후 행동 변화 타이밍입니다. 진짜 ADHD,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너지 레벨이 꾸준히 높습니다. 수면 문제, 아침에는 좀비처럼 기운이 없고 예민하다가 오후 4, 5시 이후가 되면 갑자기 각성되어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이는 뇌가 피로를 이기기 위해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역설적 각성 상태입니다. C. 코골이와 구호흡 여부, 피지컬 사인스입니다. 아이가 잘 때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지 확인하세요. 수면 무호흡증 OSIS, 자는 동안 뇌의 산소가 부족해져 전두엽 손상을 유발합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아이가 ADHD 증상을 보인다면 수술적 치료 후 ADHD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자다가 발로 차거나 이불을 걷어차는 경우 깊은 잠을 못 자서 낮에 산만해집니다. D. 증상의 시작 시점, 히스토리입니다. 진짜 ADHD,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난했다거나 걸음마 떼자마자 뛰었다는 식으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산만했습니다. 수면 문제, 특정 시기, 비염이 심해진 시기, 살이 찐 시기, 학년이 올라가며 수면 시간이 줄어든 시기부터 산만함이 심해졌다면 수면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접근법입니다. 의학적으로 2가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를 권장합니다.
수면 위생 우선 교정, 슬립 트라이얼. 2주 동안 무조건 밤 10시 이전 취침, 하루 9분염 시간 수면을 확보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고 규칙적인 수면을 했을 때 산만함이 줄어든다면 수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다원 검사, 폴리솜노그래피, 코골이가 있거나 자면서 심하게 뒤척이는 아이는 ADHD 검사, CAT 등을 하기 전에 수면 검사를 먼저 권장하기도 합니다. 수면 장애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ADHD 검사는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공존 질환 가능성 염두, ADHD 아이의 50% 이상이 수면 장애를 동반합니다. 즉 ADHD이면서 동시에 수면 문제도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는 수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ADHD 약물 치료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약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 1순위가 바로 수면장애 불면증, 인면지연입니다. 약물은 아이의 뇌를 깨워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밤에는 오히려 뇌가 잠들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ADHD 약을 먹고 잠을 못 자는 것은 약이 잘 듣고 있다, 흡수가 잘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약 먹는 시간을 30분만 당겨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 선생님께 반동 현상 때문인지 약효 잔존 때문인지 상의하여 저녁 약을 추가하거나 멜라토닌을 처방받는 것으로 대부분 조절 가능합니다. 1. 약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종류별입니다. ADHD 약물은 성분에 따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 자극제, 스티뮬란스, 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등이 있으며 인면지연, 잠들기 힘듦을 일으킵니다. 뇌의 각성도를 높이는 도파민을 증가시켜 밤늦게까지 뇌가 켜져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약효 지속 시간이 너무 길면 불면증이 심해집니다. 자극제는 혈중 농도가 높을 때 각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농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취침 시간과 맞아야 아이가 잘 수 있습니다. 비자극제, non-stimulants, 아토목세틴, 스트라테라이 있으며 졸음 또는 불면을 일으킵니다. 아이마다 다릅니다. 진정 효과로 졸려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일부는 악몽을 꾸거나 자다가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알파-2 효능제, 클로니딘, 구안파신 등이 있으며 진정, 수면 유도를 일으킵니다.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된 약물로 진정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면을 돕기 위해 처방되기도 합니다. 2. 아이가 잠을 안 자요. 대처법 5가지입니다. 약물로 인한 수면 문제는 대부분 복용시간 조절과 약물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다음 단계들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A. 조조 4-5초 복용 원칙 지키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효가 밤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일찍 먹이는 것입니다. 서방형 제제, 콘서타 등 약효가 12시간가량 지속되므로 아침 8시 이전, 늦어도 9시 전에 먹여야 밤 굼리 10시에 잠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잤더라도 약은 일찍 먹이거나 너무 늦었으면 그날은 건너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의 필요. 비약물 제형 또는 종류 변경입니다. 지속시간 줄이기, 12시간 지속되는 약 콘서타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8시간 지속되는 약 메디키넷, 메타데이트로 바꾸어 저녁 시간대에는 약 기운이 빠지도록 합니다. 비자극제로 변경, 자극제에 너무 예민하여 불면이 심하다면 아토목세틴이나 클로니딘 같은 비자극제 계열로 변경을 고려합니다. C. 반동현상 리바운드 이펙트 잡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역설적입니다. 약기운이 남아있어서 못 자는 게 아니라 저녁에 약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아이가 갑자기 산만해지고 흥분해서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 저녁 6 전 7시쯤 약효가 풀릴 때 아이가 평소보다 더 과격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잠들기를 거부합니다. 대처, 아이러니하게도 저녁에 아주 소량의 속효성, 짧은 약물을 추가 처방하여 약효가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소프트 랜딩 도와주면 오히려 차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D. 멜라토닌 활용입니다. ADHD 아동의 수면 문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안전하게 쓰이는 보조제입니다. 수면제 수면 마취제가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수면 호르몬입니다.
잠들기 30분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입면 시간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추천을 받아 용량을 결정하세요. 2. 저녁 시간 카페인 및 미디어 차단입니다. ADHD 약물 자극제는 그 자체로 뇌를 깨우는데 여기에 카페인, 콜라, 초콜릿, 녹차,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면 불면증은 100% 발생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간식을 철저히 금지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므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치워야 합니다. 소아 수면장애의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아이의 성장, 학습,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문진 및 신체검사, 설문지 평가, 객관적 기기 검사의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1. 기초평가,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사가 직접 아이의 구강 구조와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 소아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목 안쪽의 편도 크기와 코 뒤쪽의 아데노이드 크기를 확인합니다. 비만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기도가 좁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태옥 구조, 무턱, 작은 턱이거나 하악이 뒤로 밀려 있으면 기도가 좁아 코를 골기 쉽습니다. 참고 편도 크기는 1.4단계로 나뉘며 3.4단계 이상으로 비대할 경우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주관적 평가, 수면 일기 및 설문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면 일기, 슬리프 다이어리, 최소 2주간 매일 잠든 시간, 일어난 시간, 낮잠 여부, 카페인 섭취 등을 기록합니다. 수면 위상 지연, 올빼미형이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정확합니다. PSQ, Pediatric Sleep Questionnaire, 수면 호흡 장애, 코골이 등을 선별하는 데 특화된 설문지입니다. CSHQ, Chil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 수면 저항, 입면 지연, 수면 불안 등 전반적인 수면 습관을 평가합니다. 3. 객관적 기기 검사, 수면 다원 검사, PSG, 표준 진단법입니다. 수면 장애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진행하며 아이의 뇌파, 호흡, 심전도, 근육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합니다. 노회파, EEG, 수면 단계,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 등을 분석합니다. 호흡 센서, 코와 입의 공기 흐름, 흉부와 복부의 움직임을 측정해 무호흡, 저호흡을 찾아냅니다. 산소포화도, 숨을 안 쉴 때 산소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근전도, 다리 움직임, 하지불안 증후군 주기적 사지 운동, 이나 이갈이를 감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의심, 기면병 의심, 몽유병 등 사건 수면, 치료가 안 되는 불면증 등입니다. 안심하세요. 몸에 여러 센서를 부착하지만 바늘로 찌르거나 아픈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평소처럼 잘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 침대에서 함께 주무시게 됩니다. 4. 기타 보조 검사입니다. 증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들입니다. 페리틴 수치, 하지불안 증후군 RLS이 의심될 때 필수적입니다. 철분 저장 단백질인 페리틴 수치가 50ml 이하로 낮으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 드물지만 갑상선 문제로 인한 피로감, 불면증을 감별합니다. 단순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측면 경부, 라테럴 네크를 촬영하여 아데노이드가 기도를 얼마나 막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활동 기록기, 악티그래피, 손목시계 같은 장치를 1-2주간 차고 생활합니다. 수면 일기보다 더 객관적으로 아이의 활동량과 수면 각성 패턴, 잠자는 시간을 분석해 줍니다. 주로 수면 위상지연 증후군 평가에 유용. 4번 증상별 추천 검사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 구호흡, 편도 아데노이드, 엑스레이, 수면 다원 검사 PSG입니다. 다리가 아프다, 잠들기 전 뒤척임, 혈액 검사, 페리틴, 수면 다원 검사, 사지 운동 확인입니다. 밤낮이 바뀜, 아침에 못 일어남, 수면 일기, 활동 기록기, 악티그래피입니다. 낮에 갑자기 쓰러져 잠, 기면병, 수면 다원 검사와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 MSLT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